이야기를 해주실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분은요, 제가 너무나 탐나는 타이틀을 2개나 갖고 계세요. 네, 하상인 씨신데요. 대학생이면서도 벌써 작가라고 합니다. 네, 벌써 나오셨네요. 네, 잠깐 마이크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 네, 필요 없으시군요. 네, 벌써 작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책을 쓰셨죠? 저는 지난달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관련해서 책을 썼습니다. 아, 네, 호주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써주셨구나. 오늘도 그 얘기 해주실 건가요? 아니요, 책 공부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요. 아, 네, 책 공부를 안 하신다고. 네, 한 권 더 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지금 쓰는 건 사실 좀 홍보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건 2번째 쓰는 책은 여기 20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소개 조금만 할게요. 네, 저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0대. 네, 그렇죠. 네.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구할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니까 제 말은 뭐냐면 또 찾아보려고 하면 그 조언을 해줄 분들이 보통 기성세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세대를 보는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 같은 걸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그 책에 대한 인쇄도 전부 다 국가장학재단에 기부해서 다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이런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 쓰시면 한 번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크요. 이게 좋아 보이시는군요. 네,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해볼까요? 네, 잘 안 들려요. 네, 훨씬 진짜 좋으네요. 자, 그럼 내가 달려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상인 씨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색지인가요? 네, 핑크 색지입니다. 네, 자 들으시면서 공감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명지대학교 영문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섹시한 작가 하상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난달에 첫 책을 쓰고 이제 2번째 책을 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말이 느려가지고 10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지 잘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일단 되게 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많이 행복합니다. 왜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좀 제 경험이라든가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전해줄 이런 자리를 많이 꿈꿔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자리에 내가 서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좀 소위 말하기 쿨할까? 네,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확정이 됐을 때 좀 그래 보이는 이야기를 썼어요. 사실은 뭐 사람들이 살다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한두 개씩 있잖아요. 뭐 죽기 직전까지 갔다 온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걸 처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하려고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 내 스스로가. 그리고 속사다의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제 뭐 자랑이나 듣자고 온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온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해보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상적인 이야기 안에서 좀 공감도 하고 그 안에서 좀 깨닫는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잠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뭐 글을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영문학과 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좀 고상한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제 고등학교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했었냐면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고등학교 이전에 막 망나니로 살았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나름 좀 열심히 사는 그런 모범생이었습니다. 학생회장도 했었고요. 막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 유학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원래 전라도 무주 출신인데 경상도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그 두 곳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있죠, 그렇죠? 빨간색과 초록색 이렇게. 저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김천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카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카드에 뭘 쓰냐면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쓰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과를 가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썼어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밤 배정을 받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일찍 갔습니다. 갔는데 제 옆자리에 그 당시에 별명이 최고인, 최고할 때 그죠? 최고, 별명이 최고예요. 최고란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최고란 별명에 어울리게 뭘 하고 있었냐면 영자신문을 보고 있더라고요. 대학교 4학년, 영문과 대학교 4학년인 제가 이제 보고 있는 걸 그 당시에 1학년인 그 친구가 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한 번은 수학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선생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이야기 해봐. 그러니까 교과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수학 교과서가. 저는 그때 교과서가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처음 알았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 친구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도 오하시죠? 저도 그때 뭔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얘네들만큼 공부하려면 고등학교 한 번 더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깨우치고 나니까 생활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냐면 저는 항상 중학교 때까지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안 하던 지각도 하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건 분명히 펜을 잡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펜이 마우스가 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교실이 PC방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좀 허망하기도 하고 1학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를 자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하고 저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하겠어요. 근데 1학년 말 저니까 꿈도 없었죠. 당연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어요. 근데 되게 어이없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겨울방학 보충 수업 때였는데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저희 국어 선생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업 그 종료를 몇 분 남기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 이제 공부 잘하고 있는 분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너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과 계열인데 공부를 잘하면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의사, 그렇죠. 같이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막 했어요. 문과면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또 변호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저는 되게 염세적이어서 그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뭐 그렇게 해야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대충 듣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갑자기 쌍욕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선 욕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선생님 욕을 하니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욕을 하지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니네들이 겨우 생각하는 게 의사나 변호사라니 되게 한심하다. 그 말을 남기시고 선생님께서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야 그러면은 저걸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쟤네들보다 공부는 못할지언정 쟤네들은 저런 생각을 못한다며.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꿈은 앞으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때부터 목 박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는 항상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회탐구 영역에 보면 정치라는 과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치 선생님께 갔어요. 가서 선생님 저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도 또 그랬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아마 그때가 교양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뭐 꿈 이야기하다가 제가 또 교수님 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하상인 학생? 예, 그러니까. 그런 꿈은 초등학교 때나 꾸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열심히 좀 더 공부를 했어요. 1학년 때는 하나도 안 하다가. 왜 열심히 했냐면 대통령이 되려면 그래도 학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1년 동안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보통 그 남자아이를 이제 남자아이를 둔 부모님이 보통 많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야 머리 깎고 공부나 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전 그래서 한번 머리라도 깎아볼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성적을 보니까 깎아서는 채울 수가 없더라고. 밀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밀었어요, 진짜. 밀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렇죠? 만약에 머리 길이와 성적이 관계가 있었다면 지금의 서울대학교는 아마 절간이 돼 있겠죠, 그렇죠? 다들 스님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되게 그때 소중한 은사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2학년 때 제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는 척을 했겠죠, 아마. 하고 있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야자 감독을 하러 들어오셨습니다. 감독 때 선생님께서 그 한문 선생님이셨는데 별명이 신선이셨어요. 왜 신선이었냐면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이렇게 딱 오다가 제 뒤로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오시더니 제 어깨를 탁 잡으시더라고요. 처음 아무 말을 해주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꽉 잡으시더라고. 선생님께서 별명은 신선이었는데 전직 복서였기 때문에 손 힘이 장난이 아니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금도 제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한마디를 던져주고 하셨어요. 상현이, 너는 앞으로 잘 되지 못하면 다시 선생님을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신선처럼 진짜. 그 전까지 제 가능성에 대해서 믿어주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 아까 정치 선생님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배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이제 시험을 쳤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때 100등 때였거든요. 근데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상도 받아봤어요. 다니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 자만심 때문에 제가 원하는 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하는 학과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선생님을 만나 뵙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잘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되게 선생님한테 되게 고마운 게 많아요. 특히나 만약 선생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 책을 쓰지 않았을 거고 제가 앞으로 또 소신과 선택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달려야만 하는 이유를 저한테 심어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지난 2달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었어요.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2달 동안. 근데 여기 지금 앉아있는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그렇게 안 받아주고 안 도와줬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멀쩡하게 이야기하기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 강연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뭔가 좀 바라는 게 있다면 분명히 여기 톡소다의 강연을 이 시간에 또 들으러 오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자기 삶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계기가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만들어주신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섹시한 작가 하상인이었습니다.